그러면 이제 오늘 거 진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뭘 배워야 되냐면 간단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 오늘은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내용 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저 뒤로 넘어가서 우리 삼각함수 개념까지 오늘 정의까지 얘기를 할 수도 있다. 해보자 일단. 자, 그래서 지수방정식의 풀이 여러분들 68쪽에 보시면 지수방정식, 부등식, 로그방정식, 부등식에 관한 얘기가 오늘 메인이에요. 앞에 몇 페이지에 보면 67페이지에 보면 거기 써져 있잖아. 4단원, 큰 4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활용인데 1번이 지수방정식과 지수부등식, 2번이 로그방정식과 로그부등식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지수방정식, 부등식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야, 지수방정식, 부등식에 관한 얘기는 지수방정식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 그래서 지수방정식은 첫 번째 이제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기 비교를 지수함수를 갖고 할 거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치환을 통해서 다른 함수로 바꿔서 생각을 할 거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A의 fx 승이 A의 gx 승과 똑같이 이런 변형이 가능한 경우야. 이런 변형이 가능한 경우야. 그럼 이런 변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때 A의 fx 승이랑 A의 gx 승이 똑같아지는 x는 fx랑 gx가 똑같아지는 거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겠지. 맞죠? 그래서 얘를 이 방정식을 요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fx랑 gx가 똑같으면 a의 fx승이랑 a의 gx승이 똑같은 게 보장이 되나? 보장이 되죠? 그잖아. fx랑 gx가 똑같아지는 x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a의 fx승이랑 a의 gx승은 똑같아져서 달라져요? 당연히 똑같겠지. 그 이유가 뭐예요?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이야. 됐니? 우리 1대1 함수가 뭐였냐면 정의가 이거였거든. 여러분들 공식투에서 배운 1대1 함수의 정의가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우리 1대1 함수의 정의야. 지수함수는 1대1 함수거든. 그럼 우리 이놈의 방정식을 풀 때는 이놈의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의 대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 fx1과 fx2가 같으면 이거이면 됐니? 우리 x1과 x2가 같다. 이게 결론이야. fx랑 gx랑 똑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1대1 함수인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그 중요한 이유가 이 방정식을, 이거 지수방정식인데 당연하게도 미친 A가 똑같으면 당연히 fx랑 gx랑 똑같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연한 사실이 원래는 이 지수함수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원래 얘가 1대1 함수가 아니면 우리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경우 생각해봐요. 2차 함수는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fx랑 fy가 똑같다고 했을 때 fx가 x제곱인데 fx랑 fy가 똑같대? 아니요. xy로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자, 다시 fx가 x제곱인데 fa랑 fb가 똑같대. 근데 fa와 fb가 똑같으면 a와 b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지. a와 b가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a가 마이너스 b인 경우도 f랑 fb가 똑같지 않나? 됐어? 그러면 나는 FA랑 FB가 똑같다는 식이 있을 때 걔를 A와 B가 똑같다라는 방정식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거든. 되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2차 함수가 합성된 형태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의 제곱이랑 x제곱 플러스 3x 빼기 6의 제곱이 똑같다. 이런 방정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방정식을 어차피 제곱이 똑같으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랑 x제곱 더하기 3x 빼기 6이 똑같다. 이 방정식을
이렇게 방정식 이렇게 바꿔놓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됐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못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이차함수 x의 제곱이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놔야 맞는 거야?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x제곱 더하기 3x 빼기 6이라고 바꿔놔야 제대로 해가 근이 구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AX는 지수함수는 무슨 함수야? 1대1 함수야. 그러면 이 방정식을 위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이 방정식의 근을 제외한 다른 곳에 또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됐니? 왜? 들어가는 값이 다르면 나오는 값도 달라. 근데 나오는 값이 같아? 그럼 들어가는 값도 같아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1대1 함수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1대1 함수만. 됐어? 1대1 함수가 아니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없는데 얘는 1대1 함수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68페이지에 지수 방정식은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변형한 후에 다음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요것과 요거 사이에 지금 내가 이제 책에 있는 기호를 사용해 보면 이거 이 방정식하고 fx랑 gx가 똑같다는 방정식 사이에 두 줄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 혹시 이 기호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배운 적 있는데 공수2에서 지호도 공수2 안 배웠어요? 배웠어. 그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필요충도 그렇고. 혹은 수학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동치라고도 불러요. 동치. 이거 옛날 말이고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동치. 동치라는 말은 뭐냐면 이 방정식은 조건이죠. 명제 아니죠. 방정식은 조건이에요. 조건과 명제가 무슨 차이야? 조건과 명제. 명제는 참 거짓이 이미 정해진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하는 거고, 조건은 아직 저 상태로는 참 거짓을 몰라. 근데 저 x의 값에 적절한 값을 넣으면 참 거짓이 판단되는 거를 조건이라고 불러요. 방정식은 조건이거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과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의 집합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 p라는 조건이 있고 q라는 조건이 있는데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덩치가 더 커. q는 조그매. 즉 무슨 얘기냐면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q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값보다 훨씬 더 많아. 그냥 이렇게 된다고 쳐볼게. 이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됐니?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얘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값들의 집합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값들의 집합 사이의 관계를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화살표를 양쪽으로 이렇게 쓰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고 필요 충분 조건은 동치, 치, 그 가치가 같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진리집합이 똑같을 때 이거를 동치 혹은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유가 더 중요한 거야.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집합이, 이 두 개의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이유가 우리 지수함수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이거 이제 대수 배우고 난 다음에 미적분 배울 거 아니니? 그리고 직업선택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미적분 2나 5나 하여튼 더 심화된 수학을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그 주어진 함수가 1대1 함수이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 1대1 함수의 첫 번째 쓸모가 저런 식으로 방정식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지. 이 방정식은 못 풀겠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방정식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 방정식은 보통은 다항 방정식이 될 거니까 이 다항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미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1대1 함수가 나중에 또 어디서 써먹는 거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에도 이 함수가 1대1 함수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게 될 거야. 됐니? 왜 우리 공수처에서 배울 때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라고 했지. 근데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함수가 1대1 함수이냐 아니냐 항상 시작은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1대1 함수면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지를 봐서 공역과 치역까지 똑같으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 1대1 함수이지만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고 하면 얘는 아쉽지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공역을 자르거나 치역을 조절하면 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공수2에서 고난도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이 많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밑을 갖게 일단 다시 지수 방정식으로 돌아오면 밑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면 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만 풀어보고 갈까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291번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291번에 5번 문제를 보면 291번에 5번 문제를 보면 여기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27의 x승 2 뭐랑 똑같아? 여기는 9분의 1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랑 똑같다고 돼 있어요. 이 방정식을 풀래. 그 방정식을 풀라는 말은 이 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27이 뭐의 몇 제곱이고 3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9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밑을 똑같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을 똑같이 만들어 보면 3의 3x 승이 여기는 3의 4x 빼기 10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밑이 3, 3으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3x하고 4x 빼기 10이 똑같아야 되니까 x는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방정식을 풀 수 있겠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밑을 같게 만들 수 없는 경우야. 그럼 밑을 같게 만들까? 밑을 같게 이런 형태로 변형이 안 되는 경우야. 그럼 이런 형태로 변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어. 주어진 식의 형태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 거기 보면 밑을 같게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A의 X승꼴이 반복되는 경우나 뭐 지수가 같은 경우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밑을 같게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 변형 또는 치환을 통해 풀 수 있는 방정식으로 우리 바꾸는 거야. 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변형하는 거야. 변형. 치환도 변형의 일종이니까 얘는 식을 변형하는 거야. 어떻게 변형을 해? 풀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한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밑에 292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밑에 292번 문제를 봐보면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자, 5의 x승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5의 x승 더하기 5는 0 이런 방정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되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랑은 밑을 5로 똑같이 만들 수 있지. 되니? 근데 뒤에 더하기 5가 붙은 거야. 이 뒤에 더하기 5 때문에 얘는 이런 형태로 변형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되니? 그럼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렇게 풀면 좋을 거라는 거거든. 여기서 5의 x승을 t라고 뭘 하는 거예요? 치환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치환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합성함수로 만들어진 방정식이라는 뜻이거든. 되니? 이게 어떻게 합성함수로 만들어진 거냐면 얘는 우리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y 이꼴 이거에다가 t 이꼴 5의 x승 2차 함수에다가 지수함수를 합성한 형태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는 이 합성함수니까 얘를 5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이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는 0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럼 풀 수 있는 2차 방정식으로 바뀌지 않았어?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수분해주면
t-1 곱하기 t-5가 0이 되는 거랑 t의 값은 1 또는 t의 값은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첫 번째 t의 값이 1일 때야. 근데 나는 t는 5의 x승을 취합했으니까 5의 x승은 1이라는 방정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지. 따라서 5의 x승이 1이 되려면 x는 뭐가 되고 0이 되는 거고. 두 번째 t의 값이 5일 때야. 근데 내가 이게 5의 x승을 취합한 거니까 5의 x승이 5가 된다는 건 x가 1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x = 0 또는 x = 1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나 그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나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주연쌤이 여러분들 수업할 때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들도 풀리죠. 공수2 수업할 때 모의고사 문제 안 풀려요? 아직은 안 해?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다. 됐어? 그래서 식을 변형시켜서 내가 풀 수 있는 식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거 좀 특이한 형태가 어떤 게 또 있냐면 294번 문제를 보면 1번에 이제 밑이 다른데 뭐 치환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야. 그래서 294번의 1번 문제를 보면 하나만 해보면 자 2x 플러스 2승하고 뭐가 똑같대요? 3의 x 플러스 2승이 똑같다. 그럼 얘는 밑은 다르지만 여기 이놈이 똑같네? 이거 똑같아도 되고 달라도 상관은 없는데 자 어쨌든 얘가 달라. 그럼 이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있어? 없어? 없어. 되니? 그러면 밑이 2하고 3하고 다른데 위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서 얘가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있죠. 언제예요? x 플러스 2가 0이 되는데 그럼 밑과 관계없이 이 값은 좌변도 1, 우변도 1이 될 거니까 따라서 나는 이 방정식의 근이 x =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지수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x의 값이 있으면 그 방정식은 근이 존재하는 거고. 그치?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0으로 만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를 하는 거잖아.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놈 하고 3에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2fx 승하고 3의 gx 승이 똑같아?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려면 fx랑 gx가 모두 다 0이 되는 x의 값이 존재하면 그게 이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fx랑 gx가 동시에 0이 되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 방정식은 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냐면 실제 2x승하고 3x승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야. 이게 근이 없는 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2x승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면 우리 3x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따라서 얘는 x가 0일 때 빼고는 만나는 점이 없어요. 같아지는 경우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랑 동시에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걔가 근이 되는 거고 만약에 동시에 0이 되는 값이 없다라고 하면 쟤는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됐죠?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자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지수부등식. 자 지수부등식은 간단해요. 역시 부등식이니까 우리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자 이거는 지수부등식이야. 똑같아. 어차피 방정식과 부등식은 등호가 들어가야 되냐 부등호가 들어가야 되냐에 따라서 다른 것밖에 없으니까 얘도 여기가 만약에 이쪽이 크다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 이 부등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바꾸는데 경우가 두 가지야.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fx보다 gx가 크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 A가 1보다 클 때는 fx가 gx보다 크다로 바뀌는 거야. 왜냐면 미친 A가 0과 1 사이면 AX는 감소함수라고 했잖아. 따라서 Y 값이 크려면 X의 값은 작아야 되는 거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Y가 크려면 X도 커야겠죠. 됐어? 그래서 우리 부등식에서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보고
부동호의 방향을 그대로 둘 거냐 반대로 바꿀 거냐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AX 꼴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우리 치환해서 풀면 된다는데 우리 지수부등식은 치환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면 얘가 이 문제라고 해볼까요? 여기 똑같은 문제에서 이번엔 방정식이 아니라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AX승을 T라고 치환하면 적절하진 않네 문제가. 하여튼 이거를 AX승을 T라고 치환하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가 0보다 작은 거 아니 T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은 거니까 T의 값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니? 그러면 5x승이 아니지 5x승을 t라고 치하는 거였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5x승을 집어넣으면 얘가 1과 5 사이가 되는 건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얘는 별 문제가 없는 거거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건 언제냐면 이런 때야. 자, 치환한 방정식이 여기서 내가 이거 바꿔볼게. 5x승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5x승 빼기 4가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니다. 개수를 좀 바꿨어.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5x승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이 방정식이 이 부등식이 t제곱 플러스 3t 빼기 4가 0보다 작다로 바뀔 거고, 그럼 얘가 t 플러스 4 곱하기 t 빼기 1이 0보다 작은 거니까 t의 값이 마이너스 4와 1 사이가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잖아? 근데 얘가 틀리다는 거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실제 해는 뭐가 될 거냐면 요놈이 된다는 얘기거든. 왜냐하면 내가 얘를 치환했을 때 5x승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지수함수는 치역이 양수 전체 집합이었잖아. 그러니까 치환한 5x승 t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다. 무조건 얘는 0보다 크다. 이게 우리 지수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되는 점이에요. 됐니? 치환한 놈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음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치환한 놈이 음수가 되는 영역, 지금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는 t가 음수가 되는 거잖아. 걔는 버리는 거야. 그냥 버리는 거야.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부등식은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교재 69페이지 네모 박스 맨 밑에 보면 AX는 꼴이 반복되는 경우에 AX승을 T로 치환한 후 T에 대한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건데, 이때 AX승은 0보다 크니까 T가 0보다 크면 주의한다 이렇게 돼 있지. 됐어?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실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 판별식을 막 들이댈 때거든요. 즉 이 방정식에 근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면 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판별식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막 덕지덕지 섞여 있는 2차식으로 되겠지, 치환을 했을 때. 근데 그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보자마자 여기다가 막 판별식을 들이대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 치환한 방정식이 양수인 근 하나, 음수인 근 하나를 가지면 원래 이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밖에 안 갖는 거거든. 즉 얘가 중근을 갖지, 치환한 방정식이 중근을 갖지 않아도 원래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치환한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말을 보고 얘를 치환해서 판별식이 0이다 이러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수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는 우리 AX승을 T라고 치환했을 때 그 치환한 놈이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 어쨌든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건 여러분들 지겹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몇 분이죠? 내가 저 찍느라고 57분?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